안녕하세요. 들꽃 야담입니다. 오늘은 가야금에 얽힌 반전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조선 한양의 궁궐은 밤의 장막 아래서 은은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궐 안뜰은 수백 개의 등불로 물들어 있었고 연회장의 비단 휘장은 가을바람에 살짝 흔들리고 있었지요. 왕실의 연회는 늦은 밤까지 이어졌고 고관대작들의 웃음소리와 잔에 부딪히는 술병의 맑은 소리, 그리고 궁녀들의 조심스러운 발걸음이 뒤섞이며 밤의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지요. 겉으로는 화려함이 넘쳤지만 신분의 벽은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이들을 철저히 가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이한결은 연회장 한쪽, 낮은 단상에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어요. 그는 서민 출신의 악사였지요. 낡은 두루마기를 벗고 궁중 악단의 푸른 옷으로 갈아입은 그의 손은 마치 오래된 벗을 대하듯 가야금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답니다. 24의 나이였지만 그의 연주는 이미 천재라 불릴 만큼 그의 명성은 한양에서 알아줄 정도였어요. 가야금 줄을 튕길 때마다 맑고도 고운 음률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고 듣는 이의 가슴 깊숙한 곳을 울려주곤 하였답니다. 한결의 얼굴은 수수하였으나 그 눈빛만큼은 깊고 그윽하였지요. 그는 연주에 앞서 손가락 끝으로 가야금의 나뭇결을 천천히 쓰다듬으며 연인에게 이야기하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가야금아, 오늘도 내 간절한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어 아름다운 선율로 내 가슴 깊은 곳에 열망을 전해다오. 연회가 절정에 다다랐을 무렵 드디어 한결의 연주 차례가 돌아왔습니다. 그는 숨을 깊이 고르며 가야금을 들어 올렸지요. 첫 음이 띵하고 울려 퍼지자 연회장을 가득 메우던 소음은 조용히 가라앉았답니다. 그의 손가락이 줄을 튕길 때마다 음률은 물결처럼 퍼져나갔고 부드럽게 흐르다 어느새 격정적인 가락으로 전환되곤 하였지요. 그것은 마치 바람과 같았고 다시 잔잔해지는 순간은 달빛을 닮아 있었습니다. 고관대작들은 들고 있던 잔을 내려놓고 귀를 기울였고 궁녀들 또한 발걸음을 멈춘 채 숨을 죽였지요. 심지어 왕조차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였답니다. 최은비는 연회장 상석, 공주와 함께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19살의 그녀는 명문 최씨 가문의 딸로 고운 용모와 단아한 자태로 널리 알려진 규수였지요. 공주의 서연관으로 어릴 때부터 궁궐에 드나들어 연회장에 있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답니다. 연회 자리에 익숙하던 그녀였지만 이날만은 어쩐지 마음이 묘하게 들떠 있었어요. 이한결의 가야금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스치고 지나가자 은비는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이건 그냥 음악이 아니야. 하늘에서 천사들이나 듣는 그런 소리 같아. 어쩜 내 마음이 이렇게 설레지? 그의 연주는 말없이 그녀의 마음을 조용히 두드리고 있었던 것이었지요. 연주가 끝나자 연회장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한결은 고개를 숙이며 단상에서 물러났습니다.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고 손가락에는 가야금 줄에 눌린 자국이 붉게 남아 있었답니다. 그는 궁녀가 건네준 찬물 한 잔을 받아 마시며 숨을 가다듬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은비가 조심스레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무엇에라도 홀린 듯 발걸음이 악사 이한결의 곁에 가 있었어요. 그리곤 수줍게 말하였지요. 악사 날이 조금 전 연주 참으로 훌륭하였어요. 천상에서나 들을 수 있는 소리 같았어요. 은비의 목소리는 맑고도 부드러웠습니다. 한결은 뜻밖의 목소리에 놀라 고개를 들고 말았지요. 그녀의 눈은 달빛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입가에는 조심스러운 미소가 살며시 머물러 있었답니다. 감사합니다, 아가씨. 그는 어색하게나마 고개를 숙이며 대답하였지요. 평민인 그가 양반 규수와 말을 섞을 기회란 좀처럼 없었으니 어찌 당황하지 않겠습니까? 그 가락은 마치 마음을 속삭이는 듯했어요. 어찌 그런 연주를.
은비는 말끝을 흐리며 시선을 피했습니다. 순간 그녀의 뺨에는 연분홍빛이 은근히 물들었지요. 바로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은비와 혼담이 오가고 있는 장학원을 관리하는 양반 가문의 젊은 관료 윤태준이었습니다. 태준은 화려한 무늬가 수 놓인 두루마기를 입고 있었으며 눈빛은 매섭고도 냉정하였지요. 은비 아가씨, 이곳에서 뭐 하고 계세요? 빨리 공주님 곁으로 가보시지요.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그는 한결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훑어보듯 내려다보며 낮고 단호하게 말하였지요. 악사, 연주가 끝났으면 자리로 돌아가고 언제나 본분을 잊지 말게나. 한결은 말없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침착했으나 가슴 어딘가는 욱신거리는 아픔으로 쿡쿡 찔려오는 듯하였지요. 은비는 태준의 인도로 자리를 떠났지만 몇 걸음 뒤 고개를 돌려 다시 한번 한결을 바라보았답니다. 그 순간 둘의 시선이 조용히 마주쳤고 짧지만 강렬한 무엇인가가 두 사람 사이에 흐르고 있었음을 직감했습니다. 은비의 손은 한복 소매를 꼭 쥐고 있었으며 한결의 손은 다시금 가야금의 줄을 천천히 어루만지고 있었습니다. 연회가 끝난 뒤 한결은 궁궐을 빠져나와 한양의 어두운 골목을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가야금을 맨 그의 그림자는 달빛 아래 길게 드리워졌지요. 궁에서 본 그 아가씨 다시 마주할 수 있을까? 그는 혼잣말처럼 조용히 중얼거렸답니다. 가슴 속에는 그녀의 미소와 태준의 차가운 말이 뒤엉킨 채로 남아있었지요. 한편 은비는 방에 누운 채 좀처럼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흘러드는 달빛을 바라보며 그녀는 한결의 연주를 떠올렸지요. 가야금의 여운이 아직도 귓가에 머물러 있었고 그의 깊고 그윽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답니다. 악사 나리, 당신의 가야금 소리를 또 듣고 싶군요. 당신의 가야금 소리는 이 세상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달콤하고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그녀는 입술을 달싹이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느 순간 은비의 마음속에는 한결의 가야금 소리와 모습으로 마음을 가득 채워졌답니다. 연애는 며칠간 이어졌고 은비는 공주의 간청으로 그동안 궁궐에서 지내며 연애를 즐기게 되었답니다. 궁궐은 밤이 깊어짐에 따라 서서히 고요 속으로 잠겨들었습니다. 나뭇잎이 미풍에 스치는 소리만이 정적을 깨뜨리고 있었으며 멀리 어둠을 가르며 울리는 종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답니다. 한결은 정원의 작은 정자 아래 조용히 서 있었지요. 내일 특별히 연주해야 할 곡이 마음에 쓰여 조용한 정자에서 내일 연주해야 할 곡에 심취해 연주하고 있었답니다. 맑고도 깊은 음률이 어둠 속 정원에 퍼져나갔고 가락은 부드럽게 번지다가 이내 격정을 품고 일렁이더니 다시 고요로 스며들었지요. 그의 연주는 마치 마음의 비밀을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이 연주가 부디 당신께 닿기를. 한결은 무엇인가 간절한 마음으로 속삭였지요. 한편 오랜만에 궁궐에서 밤을 지새우게 된 은비도 좀처럼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창호 너머로 달빛이 은은히 쏟아졌고 환청인지 모를 가야금 소리가 그녀의 귓가를 간지리고 있었지요. 지금 들려오는 가야금 소리는 혹시 악사 나리일까? 은비의 가슴이 조용히 두근거렸습니다. 그녀는 옷매무새를 정돈하고는 조심스레 방을 나섰지요. 가야금 음률 소리를 따라 발길이 옮겨졌고 어느새 누군가 가야금을 연주하는 정자로 향하여 은비의 발길이 멈추어 섰답니다. 그는 다름 아닌 한결이었어요. 한결은 그녀를 발견하자 연주를 멈추었고 정자 안에는 다시 고요가 내려앉았습니다. 연못의 물결 소리만이 은근히 그 둘 사이를 채우고 있었지요. 악사 나리, 이 깊은 밤에 어인 일로. 은비의 목소리는 살짝 떨리고 있었습니다. 아가씨는 어쩐 일로 나오셨나요? 잠이 안 왔는데
환청처럼 들리는 가야금 소리에 이끌려 이렇게 나오게 되었답니다. 한결은 정중히 고개를 숙였지만 그녀의 눈과 마주친 순간 가슴이 요동치기 시작하였지요. 그의 푸른 악사 옷자락은 가느다란 바람에 조용히 흔들렸습니다. 은비는 미소를 지으며 조심스레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악사님의 연주는 제 마음을 흔들었답니다. 마치 제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듯하였어요. 그녀의 조용한 목소리로 자신의 마음을 한결에게 전하였답니다. 한결은 잠시 숨을 삼킨 뒤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지요. 저는 가야금으로 마음을 전하지요. 아가씨께서 그것을 느끼셨다면 제 연주가 제대로 음료를 탔군요. 그의 손가락이 가야금 줄을 살짝 건드리자 희미한 음이 공기를 타고 퍼졌습니다. 은비는 그 소리에 이끌리듯 천천히 정자 안으로 들어섰지요. 저도 가야금 줄을 한번 튕겨보아도 될까요? 한결은 조용히 가야금을 은비에게 내밀었어요. 그녀의 손끝이 가야금 위에 닿았고 줄을 스치자 맑은 소리가 은은하게 정원을 채웠습니다. 이 가야금 참 따뜻한 소리를 내는군요. 그녀의 눈동자는 작게 흔들리고 있었고 그 떨림은 조용한 밤 공기 속으로 번져나갔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손이 살며시 스쳤어요. 은비의 손은 부드럽고 따스하였고 한결의 손에는 가야금 줄을 오래도록 튕기며 생긴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답니다. 그 짧은 접촉에 두 사람은 나란히 숨을 멈추었지요. 달빛이 고요히 그들의 얼굴을 비추었고 호롱불은 바람결에 깜빡이며 그림자를 일렁이게 하였답니다. 악사나리. 은비가 거의 들리지 않게 속삭였어요. 그녀의 음성엔 조심스러움과 떨림이 엷게 배어 있었지요. 한결은 그녀의 눈동자를 똑바로 바라보며 조심스레 입을 열었답니다. 아가씨, 이 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감히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금세 갈라지고 말았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맞닿는 순간 마치 시간의 흐름이 멈추었던 것이었지요. 하지만 그 달콤함은 오래 지속되지 않았답니다. 정원 너머에서 발소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는 바로 윤태준이었답니다. 화려한 두루마기를 입은 그가 달빛을 받으며 모습을 드러냈지요. 은비 아가씨, 여기 계셨군요. 오랜만에 궁궐에서 잠을 청하시니 불편함은 없는지 찾아가 보았는데 안 보이셔서 이렇게 찾아 나섰답니다. 그런데 이곳에 계셨군요. 이 사람은 아까 낮에 보았던 악사?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지요. 그는 곧장 한결을 노려보며 말을 이었답니다. 악사. 감히 양반가의 규수와 몰래 만나다니. 엄연히 반상의 법도가 있거늘 자네 목숨이 몇 개나 되는가? 은비는 다급히 한결 앞에 나서며 태준을 가로막았어요. 태준 도련님, 오해이옵니다. 단지 연주를 듣고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을 뿐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마음을 가다듬으며 또렷이 말했지만 두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한결은 고개를 조아리며 조용히 입을 열었답니다. 실례하였습니다. 나리, 침착하게 말했지만 그의 가슴은 묵직하게 욱신거리고 있었어요. 태주는 곧장 은비의 팔을 움켜쥐었고 냉랭한 목소리로 말했지요. 은비 아가씨, 방으로 돌아가시지요. 궁 안에서는 각별히 조심하시고 이런 천한 자와 다시는 어울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은비는 그의 손을 뿌리치려 했으나 태준의 강압적인 시선에 눌려 결국 정자를 벗어나고 말았어요. 떠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본 그녀의 눈엔 미안함과 미련이 고스란히 서려 있었답니다. 태준이 사라진 뒤 한결은 정자에 천천히 주저앉았어요. 손에 쥐고 있던 가야금을 꾹 움켜쥐었지만 더는 연주할 힘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태준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돌아온 은비의 귓가에는 아직도 한결의 가야금 소리가 잔잔히 맴돌고 있었답니다. 정원에서 나눈 짧은 만남은 그녀의 가슴을 끝없이 두근거리게 했답니다. 악사나리 왜 제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으신 겁니까? 그녀는 치맛자락을 꽉 쥐며 조용히 속삭였어요.
하지만 곧 태준의 얼어붙은 눈빛과 신분의 차이로 다가오는 압박감이 다시금 그녀를 옥죄기 시작했지요. 그러나 그녀의 마음은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한결을 향하고 있었지요. 다음 날 궁궐의 연회는 더욱 화려하게 이어졌습니다. 등불이 깜빡이는 대궐 안뜰은 마치 별빛이 땅 위에 흩뿌려진 듯 하였지요. 이한결은 왕의 특별 요청을 받고 금지된 곡이라 전해지는 비월곡을 연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그의 손은 가야금을 어루만지며 떨림을 감추었고 마음속으로는 은비의 달빛 같은 눈동자가 아른거렸던 것이었어요. 이 곡이 어찌 금지되었는지 모르겠으나 아가씨께 닿기를 간절히 바라노라. 한결은 조용히 중얼거리며 가야금 줄을 조율하였습니다. 연회장이 고요해지자 한결의 손가락이 줄을 튕겼습니다. 맑고 깊은 음률이 공기를 가르며 퍼져나갔고 그 소리는 마치 달빛이 물결 위에 흩어지듯 부드럽게 번져갔지요. 그러나 곡이 절정에 다다랐을 때 가야금의 몸체에서 미세한 진동과 함께 이상한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한결은 놀라 손을 멈추었으나 이미 연회장은 그의 연주에 빠져 숨을 죽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왕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하였고 고관대작들은 잔을 내려놓은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연회장 한쪽 그림자 속에 서 있던 늙은 내관의 얼굴은 창백하게 굳어 있었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한결을 바라보며 무언가 두려운 비밀을 떠올리는 듯 하였지요. 연주가 끝난 뒤 한결은 단상에서 물러나며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그때 늙은 내관이 다급히 다가와 그의 소매를 붙잡았답니다. 악사, 그대가 연주한 곡은 금지된 비월곡이 아니오. 그 가야금 어디서 얻은 것이오? 내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으며 눈빛에는 두려움과 경고가 뒤섞여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결은 당황하며 대답하였습니다. 스승께 물려받은 가야금일 뿐입니다. 어찌 금지된 곡이라 하시는지요? 내관은 한결의 팔을 더욱 세게 움켜쥐며 속삭였습니다. 그 곡을 다시 연주하면 그대의 목숨이 위태로울 것이오. 이 가야금은 폐위된 단종의 유물이라 전해지는 물건이니 함부로 다루어서는 안 될 것이오. 한결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지요. 그리하여 내관에게 캐묻듯 물었습니다. 그걸 내관나리께서 어찌하신단 말씀입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 귀는 속일 수 없다네. 연주가 절정에 이르렀을 때 미세하게 떨렸던 그 음색이 그것을 증명해 주었다네. 한결은 그 말에 가슴이 철렁하였으나 내관은 더 말하지 않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답니다. 그 순간 연회장 상석에서 은비가 이 장면을 멀리서 목격하였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이유 없이 두근거렸고 한결에게 다가가려 하였으나 약혼자 윤태준의 매서운 시선이 그녀를 막아섰습니다. 은비 아가씨, 오늘 연애는 즐거우신가요? 아가씨께서 가야금 소리를 매우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음료를 즐기시는 것으로 끝내시지요. 연주하는 이까지 좋아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은비는 태준의 차가운 말에 숨을 삼켰으나 마음속으로는 한결의 가야금 소리가 여전히 맴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태준 도련님, 오해입니다. 저는 단지 연주를 감상하였을 뿐이에요. 그녀는 또렷이 말하였지만 태준의 눈빛은 얼음처럼 차갑게 그녀를 꿰뚫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한결은 궁궐 밖으로 나와 한양의 어두운 골목을 걸었습니다. 가야금을 맨 그의 그림자는 달빛에 길게 드리워졌지요. 내관의 경고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고 은비의 반짝이는 눈동자와 태준의 냉랭한 목소리가 뒤엉켜 그의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이 가야금 정말 단종의 유품이란 말인가? 어찌 스승께서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던가?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며 가야금의 나뭇결을 어루만졌답니다. 그 순간 가야금의 몸체에서 미세한 틈이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그는 놀라 가야금을 달빛 아래로 들어 올렸고 그 틈 안에서 얇은 비단 조각이 살짝 드러나 있었던 것이었어요. 한편 은비는 방으로 돌아와 창문 너머 달빛을 바라보며 잠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한결의 가야금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그의 깊고 그윽한 눈빛이 자꾸만 눈앞에 아른거렸답니다. 악사 날이 어찌 제 마음을 이토록 흔들어 놓으신 겁니까?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 그녀에게 들려주었던 오래된 가야금 소리와 한 악사의 이야기가 떠오른 것이었어요. 그 악사는 단종을 섬겼던 충신의 후예라 전해졌고 그의 가야금에는 왕실의 비밀이 숨겨져 있다고 하였답니다. 은비는 놀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설마 한결나리의 가야금이 그 유물이란 말인가? 그녀의 가슴은 두근거렸고 불현듯 한결을 다시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그녀를 사로잡았던 것이었어요. 다음 날 깊은 밤, 은비는 궁녀들의 눈을 피해 몰래 지난번 악사를 보았던 정자로 다시 한번 발길을 옮겨보았습니다. 한결은 그곳에서 가야금을 조율하며 홀로 있었지요. 그의 손가락은 줄을 튕기며 맑은 음을 뽑아내고 있었답니다. 은비는 조심스레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악사 날이 어젯밤에 연주 그 곡이 비월곡이었지요? 혹시 그 가야금에 무슨 비밀이 있다는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한결은 놀라 고개를 들었고 은비의 눈동자와 마주친 순간 가슴이 요동쳤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비단 조각을 꺼내 그녀에게 보여주었답니다. 그 비단에는 오래된 한자가 희미하게 적혀 있었고 마치 지도처럼 보이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지요. 이것을 어젯밤 발견하였습니다. 스승께서도 이에 대해 전혀 말씀하지 않으셨는데, 아가씨, 어찌 이 곡을 알고 계시는 겁니까? 은비는 떨리는 손으로 비단을 받아들며 말하였습니다. 제 어머니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종의 유품이라 전해지는 가야금에 왕실에 숨긴 비밀이 있다고 하였지요. 혹시 이 비단이 그 단서가 아닐까요?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운명의 끈이 그들을 얽고 있음을 직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정원 너머에서 발소리가 들려왔어요. 태준이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은비 아가씨, 또 이 천한 악사와 몰래 만나다니.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습니다. 은비는 다급히 한결 앞에 서며 태준을 막아섰습니다. 태준 도련님, 오해입니다. 단지 궁금한 이야기가 있어 확인차 다시 악사나리를 보게 된 것이에요. 순간 은비는 다급한 마음에 실수를 깨달았지만 이미 늦어버렸지요. 태준이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가 흐르고 있음을 감지한 뒤였습니다. 태준은 더 이상 나서지 않고 두 사람을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말하였답니다. 좋소, 은비 아가씨. 그대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 두고 보겠소. 그는 등을 돌려 사라졌고 그의 그림자는 어둠 속으로 녹아들었답니다. 태준의 차가운 눈빛과 그의 하인들이 사라진 어둠 너머에서 무언가 거대한 음모가 꿈틀대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 사실을 알 리가 없는 은비와 한결은 비단 조각을 품속에서 꺼내며 은비에게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이 비단에 적힌 지도가 무엇을 가리키는지 알아내야 합니다. 내관의 경고와 태준나리의 저기가 심상치 않으니 서둘러야겠지요. 그의 목소리는 침착하였으나 눈빛에는 다급함이 서려 있었답니다. 악사나리, 이 가야금의 비밀이 우리를 위험으로 몰아넣더라도 제 어머니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이 비밀은 왕실의 중대한 일과 연관되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녀의 손은 한결의 손을 더욱 세게 잡았고 한복 소매는 바람에 살짝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정원 너머에서 나뭇가지가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결은 재빨리 은비를 정자 뒤로 숨기며 가야금을 품에 안았어요. 어둠 속에서 두 그림자가 다가오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들은 검은 복면을 쓰고 손에 단도를 쥔 자들이었지요. 한결의 심장은 빠르게 뛰었고 은비의 숨소리마저 고요 속에 묻혀버렸습니다.
악사 이한결, 그 가야금을 내놓아라. 복면 중 하나가 낮고 위협적인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그의 단도 끝이 달빛에 번쩍였답니다. 한결은 침착히 대답하였으나 손은 가야금을 더욱 단단히 쥐고 있었어요. 이 가야금은 제 목숨과도 같은 것입니다. 어찌 감히 내놓으라는 겁니까? 복면이는 냉소하며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그대의 목숨을 원한다면 얌전히 따르는 게 좋을 것이야. 그 가야금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비밀을 품고 있으니. 그 순간 다른 복면인이 은비를 발견하고 단도를 겨누었답니다. 은비는 놀라 숨을 삼켰으나 눈빛만은 두려움 없이 빛나고 있었지요. 그대들 감히 궁궐에서 칼을 뽑다니. 누구의 사주를 받은 자들이냐? 은비의 목소리는 떨림에도 불구하고 단호하였습니다. 복면이는 대답 대신 그녀를 향해 달려들었고 한결은 본능적으로 가야금을 들어 복면인의 손을 쳐냈답니다. 단도가 땅에 떨어지며 맑은 소리를 냈고 그 소리는 정원의 고요를 깨뜨렸어요. 한결은 은비의 손을 잡고 정원을 가로질러 달아났습니다. 복면인들이 뒤를 쫓았으나 궁궐의 복잡한 골목과 정원은 그들의 발걸음을 잠시나마 늦추었답니다. 두 사람은 숨을 헐떡이며 궁궐의 외곽, 오래된 서고로 이어지는 비밀 통로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곳은 공주가 은비에게 알려준 비밀스러운 장소였던 것이었어요. 서고 안은 어둡고 축축하였으며 오래된 비단 두루마기와 서책들이 먼지 속에 쌓여 있었답니다. 한결은 가야금을 내려놓고 비단 조각을 다시 꺼내들었어요. 달빛이 창호 틈으로 스며들어 비단 위에 한자를 비추었고 그 글자는 옥새라는 단어와 함께 미로 같은 지도를 가리키고 있었답니다. 옥새 설마 선왕의 옥새를 말하는 것입니까? 한결의 목소리는 놀라움으로 갈라져 있었지요. 은비는 비단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하였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비밀이 이것이었군요. 단종의 옥새는 폐위된 후 사라졌다고 전해졌습니다. 이 가야금이 그 단서를 품고 있었군요. 그녀의 눈동자는 두려움과 결의로 흔들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서고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태준이 하인들과 함께 모습을 드러냈고 그의 얼굴은 분노와 탐욕으로 일그러져 있었답니다. 은비 아가씨, 그대가 이 천한 악사와 함께 무슨 일을 꾸미고 있는지 알고 있으니 이제 제게 맡기시고 물러나 있으시지요. 아가씨와 악사의 목숨이 위태로울 수 있습니다. 태준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갑게 울렸고 하인들은 서고의 출구를 막아섰습니다. 은비는 한결의 곁에 바짝 서며 말하였습니다. 태준 도련님, 이 일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러니 태준 도련님께서는 관여하지 않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녀의 말은 날카로웠고 태준의 눈썹이 순간 꿈틀하였답니다. 태준은 냉소하며 한결을 향해 다가섰습니다. 악사가 갖고 있는 가야금이 단종의 유품이라는 사실과 그 안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자가 이미 궁궐 밖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다. 그대가 내게 가야금을 넘기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의 단도가 한결의 목을 겨누었고 서고 안은 숨막히는 긴장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결은 가야금을 품에 안으며 침착히 대답하였습니다. 이 가야금은 제 스승의 유품이자 제 마음을 담은 물건입니다. 그대가 원하는 권력 따위에 넘길 수 없지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하였으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답니다. 그 순간 은비가 재빨리 서고의 촛불을 손으로 쳐서 껐습니다. 어둠이 서고를 뒤덮었고 태준과 하인들은 당황하며 주춤거렸어요. 한결은 은비의 손을 잡고 서고의 비밀 통로를 향해 달렸습니다. 뒤에서는 태준의 고함과 하인들의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답니다. 통로 끝에서 그들은 궁궐 외곽의 작은 샘터로 빠져나왔어요. 달빛 아래 샘물은 고요히 반짝였고 한결은 가야금을 내려놓으며 숨을 고르려 하였습니다. 하지만 은비는 그의 팔을 잡으며 다급히 속삭였답니다. 악사나리, 태준 도련님이 우리를 쉽게 놓아주지 않을 것입니다. 이 비단 지도가 가리키는 곳으로 가야 해요.
옥새를 찾기 전에 마음을 놓아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서둘러 지도가 가리키는 한양 외곽의 오래된 사찰로 서둘러 발길을 옮겼답니다. 청운사에 당도했을 때 사찰은 고요 속에 잠겨 있었답니다. 낡은 목조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오래된 향내가 한결과 은비를 맞이하였지요. 본당 안에는 희미한 등불 하나가 깜빡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은비는 비단 지도를 펼쳐들고 본당 뒤편의 석탑을 가리켰어요. 지도에 따르면 옥새는 이 석탑 아래 숨겨져 있는 것 같아요. 한결은 조심스레 석탑 주변을 살피었지요. 바닥에 돌판 하나가 미세히 흔들리는 것을 발견한 그는 은비와 함께 힘을 합쳐 돌을 들어 올렸답니다. 그 아래에는 좁은 지하 통로가 입을 벌리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통로로 내려가니 벽에는 오래된 글씨와 가야금 음류를 상징하는 문양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작은 상자가 놓여 있었고 상자를 열자 단종의 옥새가 달빛처럼 빛을 발하며 모습을 드러냈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뒤에서 무거운 발소리가 울려 퍼졌어요. 그대들이 찾은 것이 옥새였군. 언제 쫓아왔는지 태준의 차가운 목소리가 공간을 메웠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하인들과 함께 지하 통로로 들어와 있었지요. 그의 손에 쥔 단도가 번쩍 빛났답니다. 가야금을 넘기고 옥새를 바쳐라. 그러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은비는 한결의 곁에 바짝 붙으며 태준을 쏘아보았어요. 그대의 탐욕은 이 나라를 망칠 뿐이오. 이 옥새는 왕실의 정통을 지키는 상징이거늘 사사로이 개인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될 것이오.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던 것이었습니다. 태준은 냉소하며 다가왔지요. 정통, 그따위 허울 좋은 말로 나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으냐? 그의 하인들이 한결과 은비를 애워싸기 시작했답니다. 한결은 은비를 뒤로 물리며 가야금을 높이 들었어요. 태준나리, 이 가야금은 단순한 악기가 아니야. 이 안에 담긴 음률은 조선의 혼을 지키는 힘이 있어. 마지막으로 이곳에서 비월곡을 한번 연주하고 이 옥새를 내어주겠소. 그리하여 한결이 비월곡을 연주하자 연주 중간에 미세하게 음률이 떨리는 부분에서 음률이 거세게 울려 퍼지자 지하 공간의 벽이 진동하며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태준과 하인들은 당황하여 뒤로 물러섰던 것이었습니다. 한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은비의 손을 잡아 통로 밖으로 달렸답니다. 청운사의 마당에 나온 두 사람은 숨을 몰아쉬며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은비는 옥새를 품에 꼭 안고 말하였지요. 악사나리, 저들이 돌무덤을 뚫고 빠져나오기 전에 이 옥새를 안전한 곳으로 옮겨야 합니다. 한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답니다. 아가씨, 이 옥새는 많은 것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물건입니다. 그러니 이 옥새를 제대로 알고 사용할 수 있는 이에게 전해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서둘러 궁궐로 향하여 은비의 오랜 버신 효령공주를 찾아가기로 마음먹었지요. 이윽고 궁궐에 도착한 두 사람은 효령공주를 찾아갔고 두 사람의 다급한 방문에도 불구하고 공주는 그들을 후원 깊숙한 방으로 맞아들였던 것이었습니다. 방 안은 희미한 등불로 밝혀져 있었고 공주의 얼굴에는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날카로운 예감이 스쳐 지나갔답니다. 은비, 이 늦은 밤에 무슨 일이더냐? 그녀가 나지막이 물었어요. 그 목소리에는 오랜 벗에 대한 따스함이 담겨 있었지만 상황의 중대함을 감지한 긴장감도 엿보였던 것이었습니다. 은비는 숨을 고르며 품속에서 단종의 옥새를 꺼내 보였답니다. 공주 마마, 이 옥새는 사라진 단종 임금의 것이옵니다. 공주는 옥새를 보고 눈을 크게 뜨며 다가왔어요. 이걸 내가 어떻게 손에 넣게 되었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놀라움과 근심으로 떨리고 있었답니다. 은비는 가야금을 내려다보며 대답하였지요. 이 가야금의 숨겨진 비밀을 찾아내어 얻게 된 것입니다. 공주는 옥새를 손에 들고 조심스레 살펴보며 물었어요. 이 사실을 또 누가 알고 있느냐? 이 물건이 세상에 알려지면 궁 안이 뒤흔들릴 것이야.
은비는 한결을 곁눈질하며 대답하였답니다. 태준이 이 비밀을 알고 저희를 쫓고 있사옵니다. 그자의 손에 이 옥새가 들어가면 나라에 큰 파란이 일어날 것이옵니다. 공주는 잠시 침묵한 채 옥새를 바라보았어요. 그녀의 얼굴에는 근심과 결단이 교차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이 일을 대왕 대비 마맞게 전해야겠구나. 하지만 조심해야 한다. 궁중의 눈과 귀가 사방에 있으니 공주는 두 사람을 비밀리에 대왕 대비의 처소로 안내하였던 것이었습니다. 대왕 대비는 늙으셨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우셨답니다. 옥새를 본 그녀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씀하셨지요. 이 물건이 세상에 드러나면 조정은 혼란에 빠질 것이야. 단종의 이름은 아직도 백성의 가슴에 살아있으니 이를 빌미로 반역을 꾀하는 자들이 생겨날지 모른다. 대왕 대비는 옥새를 비단에 싸서 깊은 궤 속에 숨기셨습니다. 이 일은 누구도 알아서는 안 된다. 너희 둘도 입을 다물어야 하느니라. 한결과 은비는 고개를 숙이며 대왕 대비의 뜻을 따르겠노라 맹세하였어요. 대왕 대비는 그들의 충심을 읽고 미소를 지으셨지요. 너희의 용기와 사랑이 이 옥새를 지켰구나. 이 은혜를 잊지 않으리라. 그녀는 두 사람에게 궁궐 밖에서 새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은밀히 도움을 주셨답니다. 한편 태주는 대왕 대비의 부름을 받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옥새를 손에 넣지 못한 분노로 가득 차 있었지만 대왕 대비의 위험 있는 눈빛 앞에서 한 발 물러설 수밖에 없었지요. 태준, 내가 이 일을 입 밖에 낸다면 너의 목이 먼저 날아갈 것이야. 대왕 대비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답니다. 하지만 내 충성을 잊지 않으리라. 이 일을 덮는 대가로 높은 벼슬을 내려주마. 태주는 탐욕을 억누르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는 권력의 맛을 보았지만 그 이상을 넘볼 수 없음을 깨달았던 것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결과 은비는 한양 외곽의 작은 마을로 물러나 조용히 삶을 꾸려갔답니다. 한결은 가야금을 연주하며 마을 아이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그들의 사랑을 지켰지요. 어느 가을날 두 사람은 마을의 강변에서 손을 맞잡고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은비가 웃으며 말하였답니다. 서방님, 이 가야금이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었지요. 한결은 그녀의 손을 꼭 쥐며 대답했어요. 이 음률은 우리의 운명이었소.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오. 그들의 뒤로 강물은 고요히 흐르고 가야금의 선율이 바람에 실려 멀리 퍼져나갔답니다. 옥새의 비밀은 대왕 대비의 손에 안전히 묻혔고 조선의 평화는 한동안 지켜졌던 것이었습니다. 한결과 은비의 사랑은 그 어떤 음모보다 강하게 빛났으며 그들의 삶은 서로를 위한 노래로 가득 찼겠지요.